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이자 시인인 손창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김소월의 가는 길을 동영상 강의 잘 들었습니까? 45분의 강의를 20분으로 압축하여 탑재하다 보니 다소 딱딱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부드럽게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학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학 작품의 본문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소화하여 자기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정지용의 유리창 1 문학교과서 6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강의하는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의 PPT 자료는 바로 선생님이 만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째, 죽은 아이의 형상이 비유적으로 드러난 표현을 찾아보고 함축성과 형상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함축성과 형상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유리창의 시와 주제와 관련 있는 다른 시와 비교하여 이 작품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정지용의 유리창을 하겠습니다. 감상하기 전에 우리가 감상하려면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감상을 해야 되겠죠. 첫째는 시의 하자는 누구인가? 시적 상황은 어떠한가? 시의 정서와 태도는 어떠한가? 이 시의 정서와, 즉 하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면 당연히 주제가 나오겠죠.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면서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낭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창 정지용.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먼 날개를 바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바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오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여러분들 정지용의 유리창을 낭송을 통해서 감상을 잘 해봤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정지용의 유리창을 선생님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바닥거린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차고 슬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음 행에 나오는 입김 자국이죠. 입김 자국을 왜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고 말을 했을까요? 차다는 것은 바로 유리창의 이미지겠죠. 슬픈 것은 뭡니까? 하자의 감정이죠. 유리창의 차가운 이미지와 하자의 감정을 결합시킨 것이 바로 차고 슬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는 바로 단절과 연결의 이중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죠.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열없이, 여러분 머리에 열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열없이, 계면쩍게, 이렇게 뜻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계면쩍게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인 양, 길들인 것처럼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여기에 해석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길들인 것처럼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이렇게 해야 해석이 맞겠죠. 간혹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잘못 오해하면은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길들은 양쪽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자, 직유법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길들인 것처럼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래, 입김 자국이 바로 뭡니까? 날개의 모양, 양쪽 날개가 아닌 언날개의 모양을 하고서 파닥거린다. 그러니까 새의 영상을 띠고 있는 것이죠. 차고 슬픈 것과 언날개는 바로 죽은 아이의 영상이죠. 자, 최초로 정지용 시인이 발표했던 유리창 1을 살펴보면은 제 해석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자, 최초에 발표했던 정지용의 유리창 1에 보면은 조선지광이라는 1930년도에 발표한 잡지에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길든 양, 길들인 것처럼, 길이 든 것처럼 매우 친숙한 느낌을 주는 모양이죠. 다음 행에 보면 물먹은 별. 자,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별이 물먹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자에 눈동자에 눈물이 어려 있기 때문에 별이 더 크게 보이는 감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먹은 별. 자, 눈물에 흐려져 별이 커 보이는 감각까지 나타내는 시어로 볼 수 있죠. 자, 유리창의 상징적 의미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리창 밖은 누가 있습니까? 죽은 아이가 있죠. 또 밤이니까 어둠의 의미죠. 죽은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승에 있죠. 유리창 안은 시적 하자가 있는 것이죠. 방 안이니까 밝음이죠. 이승의 이미지입니다. 차고 슬픈 것이 어린다 했으니까 유리창은 뭐죠? 차갑고 단단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하기도 하며,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죽은 아이와 하자를 단절시키면서도 연결하는 이중적인 매개체이다. 즉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죽은 아이와 하자를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그 유리창을 통해서 죽은 아이의 영상을 보기 때문에 연결하는 이중적 매개체다. 매개체라는 것은 서로 이어주는 매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유리창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행위는 뭡니까? 죽은 아이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고 싶기 때문에 지워보는 것이죠. 그런데 선명하게 볼 수 없으니까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더하겠죠. 지우니까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밤은 뭡니까? 죽음의 세계죠. 낮은 뭡니까? 생명의 세계겠죠.
죽은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실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바로 밤의 모습을 파도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형상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물먹은 별. 별이 물먹은 것이 아니죠. 하자에 눈물이 물먹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니까 별이 더 커다랗게 보이죠. 그러니까 별이 물먹은 별이 된 것입니다. 그 물먹은 별은 결국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 곧 죽은 아이의 모습이죠.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직유법이죠. 보석처럼 박힌다. 선명하게 박힌다. 눈동자에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행위는 뭡니까?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움으로 인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로운 것은 뭡니까? 아들이, 죽은 아이가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외롭죠. 황홀한 것은 뭐죠? 죽은 아이의 모습을 한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황홀하다. 자, 두 개의 감정이 대비되어 있죠. 대비되는 감각이나 심리 상태를 병치, 나란히 놓는 기법을 감정 대입법이라고 말하죠. 대는 뭐죠? 대할 대자죠. 대비될 대자죠. 자리 위, 놓을 이자죠. 감정 대입법 이해하셨습니까? 제일 첫 행에 나오는 차고 슬픈 것, 그것은 감정 대입법을 할 수 없죠. 차가운 것은 유리창이고 슬픈 것은 하자의 감정이니까 감정 대입법이라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롭다, 황홀하다. 이 두 개의 언어가 모순되어 있죠. 모순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모순 행용이고 언어의 모순이니까 또 역설법이죠. 모순된 상황에서 참된 진리를 이끌어내는 기법이 바로 역설법이죠. 반어법은 뭐라 했습니까? 의미의 모순이죠. 역설법은 언어의 모순이죠. 여러분도 시이론할 때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죽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들은 뭡니까? 폐결핵으로 죽었죠. 시라는 것은 뭡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결국 시는 뭐죠? 시는 곧 이미지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감탄사나 감탄형 의미가 사용되면 영탄법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죠.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의 속성은 뭡니까? 오래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잠시 앉았다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 산새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산새처럼 떠나가 버렸다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죽은 아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어가 바로 산새입니다. 학습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시인의 죽은 아들의 형상을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찾은 후 느낌을 말해보자. 자, 지금까지 죽은 아이의 형상을 드러낸 시어들이 네 가지가 있었죠. 차고 슬픈 것, 또 언날개를 파닥거리는 새, 문먹은 별, 또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날아가는 산새. 결국 이렇게 네 가지의 이미지로 혹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은 뭡니까? 바로 죽은 아이의 어리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시적화자의 절제된 슬픔의 깊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정재용 시인이 이렇게 절제된
슬픔의 깊이를 드러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다면 이 시가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하자가 처한 상황과 이를 대하는 하자의 태도를 김현성의 눈물과 비교해보자. 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바로 앞 강의에 바로 김현성의 눈물을 탑재해 놨습니다. 그 EBS 강의를 충분히 숙지하셔야만 이 시를 잘 이해할 수 있죠. 김현성의 눈물은 뭐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들의 이런 슬픔을 극복하는 시인데 뭡니까? 신이 나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웃음은 일시적이고 눈물을 주었기 때문에 눈물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요. 눈물을 주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한 시가 바로 김현성의 눈물이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이고자, 즉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썩어야만 새싹을 맺듯이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신이 주신 눈물이죠. 그 눈물이 있기에 바로 죽은 아이의 슬픔을 견딜 수 있었다는 내용의 시가 바로 김현성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눈물과 이번 시간의 정정의 유리창과의 차이점이 뭔가? 공통점은 뭔가? 자, 공통점은 뭐죠? 모든 자식을 모두 뭡니까? 자식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죠. 김현성의 눈물은 뭐죠? 하자는 슬픔을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있다. 반면에 유리창 1에서는 뭡니까? 감정을 절제하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슬픔과 그리움이 잠겨있죠. 맨 마지막 구절에 뭘 했습니까?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여전히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잠겨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학습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문제죠. 이 시의 하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간결한 산문을 써보고 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여러분들이 쌍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산문적으로 표현했다면 어떻습니까? 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죠? 산문은 시에 비해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시는 뭡니까? 리듬감이 있죠. 선명한 이미지이죠. 또 함축적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게 시입니다. 그런데 산문에서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죠. 서구의 그 유명한 시 폴 발레리가 유명한 말을 하죠. 시와 산문의 차이는 뭔가? 시는 뭐라 했습니까? 댄스다, 춤이다. 산문은 뭐라 했죠? 산보다. 그러면 춤과 산보의 차이가 뭡니까? 당연히 춤을 추려면 당연히 음악이 있어야 되죠. 리듬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는 음악성이 있고 형상성이 있고, 저 형상성 이미지죠. 그 다음 함축성, 비유적 의미 같은 함축성이 드러나 있어야, 비유와 상징 같은 함축성이 드러나 있어야 시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리창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김현성의 눈물만 비교했는데 나머지 시에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로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김광견의 은수저는 뭐죠? 마찬가지로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이 나타나 있죠. 은수저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냈죠. 초원은 뭡니까? 죽은 연인에 대한 슬픔이죠. 하가는 뭡니까? 죽은 아우에 대한 슬픔이죠. 송수건의 산문의 기대와 제망매가는 뭡니까?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제망매가는 뭡니까? 죽은 누이의 슬픔을 불교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미타철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미타철은 뭐죠? 서방정토죠. 서로 도를 닦아서 서방정토에 가서 죽은 이를 만나겠다는 극복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김일성의 눈물에서는 기독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하고 있죠. 둘 다 종교로서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작품을 찾아서 꼼꼼히 이해하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2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참고로 이 작품들은 김광균의 은수저, 그 다음에 박목월의 하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